오늘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든든한 장전 전략 세워보시죠.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주말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 속에서 코스피가 8%나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전쟁 이야기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주말에 파키스탄 수도에서 거의 2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핵 농축 포기 여부와 또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요. 협상 결렬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면서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상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선물 지수도 지금 급등을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일부 사안에는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지금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는 점, 또 여기에 파키스탄 역시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 2가지 요인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이죠. 휴전 기간이 이제 데드라인인데 이 기간 동안 협상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1차 협상 결렬 소식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불안 심리가 우위에 있겠지만 그래도 프리마켓에서 생각보다 하방 압력이 크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장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성 여부도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조 원이 넘는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8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세로 전환한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어닝서프 이후에 코스피가 1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갖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요인으로 계속해서 이번 주도 매수세가 지속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향방을 봤을 때 순매수를 통한 한국 증시에서 비중 확대 쪽으로 좀 계속 베이스 경로를 놓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참고해 보면 좋을 만한 지표는요. CPI, 미국 3월에 PPI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14일에 발표될 예정이고 또 23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간밤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글로벌 헤드라인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 미국 증시 자세히 마감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 있어서 트렌드 섹터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QR코드입니다.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채널 연동되니까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분위기 자세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다혜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혜입니다. 금요일장 우리 증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먼저 반응했는데요. 금리도 역시나 동결되며 장중에 코스피는 5,900선까지 치솟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협상에 대한 불안감 또 경계심이 더 작용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국내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휴전 기대감에 비교적 편안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1.4% 상승한 5,858선에, 코스닥은 1.64% 상승한 1,093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수를 지탱했는데요. 무려 1조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로 대응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고 기관 홀로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했던 국내장 핫이슈 2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AI 사업 불확실성에 눈높이 낮아지는 네카오라는 이슈였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AI 사업의 수익화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들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하향 리포트의 12%가 두 종목에 집중될 정도로 네카오의 전망이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연초 대비 크게 빠졌던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인식을 했던 건지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증권사들은 AI가 아직 돈을 벌기보다는 투자 구간이다라는 점에 집중을 했고 향후 AI 에이전트가 더 고도화돼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 때면 주가는 향후에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카오의 목표가는 하향됐지만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기술력에 베팅을 하면서 주가에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금통위는 무사히 넘겼고 이제 변수는 중동 정세와 신현송 청문회다라는 이슈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되어서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지나갔고요. 국고채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며 단기 불안은 안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른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신현송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립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매파적 성향인지에 대한 통화정책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혹은 재정 정책과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물가 대응 방식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두고 시장은 신현송 후보자의 스탠스에 볼 수 있는 이 15일 청문회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움직임도 포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단에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바이오 종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 볼 수 있었는데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내리는 그런 차별화 움직임을 볼 수 있었고 또 방산주죠.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 넘게 강세 보였는데 폴란드와의 수출 기대감,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세 보이며 업종 전반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했던 국내 특징주 두 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 종목입니다. 풍산홀딩스인데요. 탄약사업부 매각 소식에 빅딜 무산에 14% 급락했습니다. 원래 이 딜은 1조 5천억 원 규모로 풍산의 사업 재편과 또 오너가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지난 6일에는 상한가에 마감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풍산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매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딜이 무산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대감이 한 번에 꺼졌고 차익 실현과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이 딜이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승계구조 재편과 연결된 이슈였던 만큼 앞으로 방향성이 불확실해졌다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인데요. 중동 긴장이 지속되면서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열렸지만 호르무즈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닫히면서 해운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해상 운임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한해운의 주가가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휴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수는 하루 138척에서 11척으로 급감했고요. 그중에서 11척도 이란 관련 선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상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통행료 부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해운사들에게는 사실상 부담해짐이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운임이 인상되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반에 퍼지면서 해운주들이 다시 주목받았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AI가 포착한 시그널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전선입니다. 나프타 공급 불안이 이제는 비닐봉투 대란을 넘어서서 전선 대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긴장으로 나프타에 대한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전선의 겉을 감싸는 플라스틱 재료가 이제 부족해진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전선 생산 자체가 막힌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전선의 생산을 일부 중단하겠다는 소식 그리고 좀 심하면 2달 내에 공장을 멈출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선이 부족해지면 전력망 공사나 고장 수리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선 생산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란이 암호화폐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결제가 막히자 암호화폐로 무기나 원자재를 사고 또 심지어는 비트코인의 채굴과 결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높은 물가를 피하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까지 암호화폐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 그리고 관련주로도 온기가 퍼졌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제재 회피 수단 그리고 자산의 방어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미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미증시 기대는 있었지만 불안이 더 컸던 하루였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둘러싼 기대 속에 상승 출발했지만 협상을 기다리면서 벤스 부통령이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군사 공격 행동에 재개하겠다라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거기다가 엔트로픽 이슈와 사모신용 대출까지 불안에 겹치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전반에 냉기가 돌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6% 하락한 47,900선에, 나스닥 지수는 0.35% 상승한 22,902선에, S&P 지수는 0.11% 하락한 6,816선에 마감했습니다. 그 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1% 강세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엔비디아는 전략적 파트너인 코어위브가 엔트로픽과 AI 컴퓨팅 계약을 체결하고 또 빠르면 올해 말 실제 시행이 된다는 소식에 2% 넘게 강세 보였고요. 알파벳은 최근 인텔과 협력했고 이어서 브로드컴, 엔트로픽까지 협력이 발표되는 등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차익 실현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0.2%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어서 엔트로피 이슈가 소프트웨어 업종의 전반에 냉기가 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로 여전히 하락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마존은 전날 주주 서한에서 자체 칩을 생산하겠다고 했던 그 발표로 인해서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엔비디아가 자체 AI 칩을 개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를 브로드컴이 도와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4%대 강세로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가 자율주행 기술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현재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9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증시 특징주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코어위브인데요. 코어위브는 초대형 계약 잭팟 덕분에 폭등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 코어위브가 엔트로픽 메타와의 대형 계약을 연달아 따내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는데요. 특히 메타와 총 352억 달러 규모, 엔트로픽과는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 단계까지 돌리는 프로덕션급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AI 시대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서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가장 먼저 대량 확보하는 엘리트 클라우드 사업자라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도 함께 보시죠. 두 번째는 코이런트라는 종목이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핵심 수혜 기대감에 8%대 급등했습니다. 광통신 기업인 코이런트는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광통신 기술의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고전압을 견디는 탄화 규소 전력 기술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광섬유 장비 수요 급증까지 확인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JP모건이 목표 주가 상향까지 하면서 상승 탄력이 확대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나우라는 종목이었습니다. AI 때문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로 7%대 급락했는데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인 이 서비스나우 주가가 UBS의 투자 의견 하향과 함께 AI 경쟁력 약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크게 하향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대신에 엔트로픽 같은 자율 에이전트 AI로 예산을 옮길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서비스나우의 핵심 사업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이 우려를 만들게 됐는데요. 여기에 마이클 버리의 기존 플랫폼이 AI에 잠식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매도세가 확대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 함께 만나보셨고요. 다음으로 금은 시세와 유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는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서부 텍사스유는 1.33% 하락한 96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는 0.75% 하락한 9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금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0.64% 하락한
4,787선에 마감했고요. 은선물은 0.05% 상승한 7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사이에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결국엔 결론이 내지 않은 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이 풀리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그대로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흔들렸고 그 긴장감은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과연 오늘 국내 시장 어떤 답을 내리게 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팍스경제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짚어보고요. 또 글로벌 헤드라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관망세를 보이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본다면 나스닥 홀로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47,916선에 그리고 나스닥은 22,902선, S&P 500 지수는 6,816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두고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4%, 다우 지수도 약 3% 이상 오르면서 지난 한 주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장에서는 엔트로픽 이슈로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또 다시 한번 사모신용 대출 우려가 나타나면서 금융주의 하락세도 컸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0.5% 넘게 밀렸고요. 반면에 반도체주들은 힘이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0.3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엔비디아가 2.5%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GPU 기반의 코어위브가 이 엔트로픽과 단연간 계약을 체결했고 또 이 계약을 통해서 컴퓨팅 기능을 올해 말 가동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왔던 요인이 있죠. 바로 TSMC의 매출 소식이었습니다. 3월 매출이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브로드컴도 자체 AI 칩을 엔트로픽이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기에 브로드컴이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면서 4.69%나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반면에 마이크론은 약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AMD도 3%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짙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이야기 잠시 후 헤드라인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지만 엔트로픽의 클로드에 이어서 또 다른 미소스 AI 모델 또한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59% 하락했고 오라클, 팔란티어 모두 다 빨간불 짙게 그려내면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매물이 다시 한번 출회가 되면서 3.25% 밀린 채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월마트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구글은 0.39% 하락했고 반면에 아마존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CEO가 주주 서한을 통해서 자체 AI 칩을 만들 것이고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 절감 또 여기에 큰 폭의 마진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언급이 또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금융주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 짙게 그려내면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섹터도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증시에서 이렇게 혼조세를 불러일으켰던 요인들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경제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월 CPI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다라는 안도감이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CPI를 보시면 전월 대비했을 때 0.87%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3.28% 상승을 한 건데요. 이렇게 상승한 이유로는 바로 에너지 가격이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월 대비했을 때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건데요. 이란 전쟁으로 반영이 되는 첫 물가 데이터 지표였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근원 CPI는 괜찮았습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중고차 가격은 0.4% 하락을 했고 처방약 가격 또한 1.5% 하락을 했습니다. 주거비 제외 핵심 서비스는 0.18% 소폭 상회를 한 거고요. 지난 3개월 평균치를 봤을 때보다 숫자는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지표가 다른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에너지발로 헤드라인 CPI는 지금 물가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식품 에너지 제외한 근원 물가는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47.6이 나왔는데요.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상황 지수가 50.1이고 기대 지수는 46.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보시면은 1년 기대 단기 인플레이션은 4.8%로 2025년 4월 이후에 월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건데요. 1%포인트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우려가 지금 소비자들이 크게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4%로 상승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물가 불안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차후 연준의 금리 경로에도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솔린 가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겠죠. 이 가솔린 가격 실제로 주유소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란 전쟁 휴전 이후에 협상하기 전이죠. 그때 취합을 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과 이란 전쟁 불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에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 이야기 지금 주말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경제 지표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중동 전쟁발 에너지 충격이 지금 미국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주유소나 이런 실생활에서 가격 상승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항공사나 우편 서비스 등은 지금 비용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예고한 그런 상황이고요. 단순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될 위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협상 이야기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픽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협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픽이 자체 AI 칩을 개발을 했고 또 소프트웨어 전략적으로 좀 전면 수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들은 이 이야기와 함께 주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막대한 이렇게 엔트로픽은 자체 칩을 개발한다면 다른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막대한 자본 지출 부담 그리고 수익성 악화 우려로 계속해서 부진함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엔트로픽의 새로운 모델이 정말 성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 또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고 얼마나 이게 성능이 좋으면 주말에 재무장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이런 주요 금융당국 인사들이 모여서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모델의 우수성을 반증하는 동시에 또 사이버 보안 업계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소식이고요. 여기에 사모신용 대출도 다시 한번 이번 주말에 이슈가 있었죠. 금요일 날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칼라일 그룹의 특정 펀드입니다. 환매 요청이 나왔고 환도가 5%짜리 펀드 상품에 15% 넘는 대규모 환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대출 시장의 부실화가 나타난 건데요. 그러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 또 오늘부터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신용 대출 우려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휴전 이야기 드디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파키스탄 수도에서 협상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벤스 미 부통령은 거의 21시간 동안 협상을 했지만 우리는 합의 도달에 불과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미국은 수용 가능 범위와 헤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 최종 조건을 거부했다라는 이런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추가로 덧붙였어요. 미국보다 이란 측에 더 큰 손실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 협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해서 수차례 소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 일단 주요 쟁점은 이란의 핵 무기 개발 포기해라. 이 부분과 실질적인 기술 폐기, 그리고 이란 내 400kg의 우라늄 반출 요구와 함께 농축률 0% 유지 조건, 또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을 우리에게 줘라라는 이런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란 측에서는 이 부분을 주권 침해로 간주를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계속 양국 간에 지금 시각 차이가 존재를 하고 앞으로도 협상에 있어서 교착 상태로 머물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다만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이란 모두 다 지금 현재 한계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상군 파견이나 장기화 가능성은 좀 낮게 바라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핵물질 반출 그리고 호르무즈 관리권으로 계속해서 타협에 있어서 난항이 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벤스 부통령의 이 협상 실패 발언 이후에 주식시장은 쉬어갔기 때문에 그걸 대체로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비트코인을 살펴봤는데 비트코인이 2% 내외 하락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선반영이 됐다는 점 참고하면서 월요일 오늘 또 국내 증시 아무래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증시 역시 좀 흔들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란과의 핵 협상 최종 결렬 보고를 듣고 이런 명령을 어젯밤에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의 세계 최대 에너지죠.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린 건데요. 파키스탄 이 이야기 회담을 듣고 난 이후에 나온 성명 발표입니다. 이란은 핵 야욕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제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강력한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보복 조치를 공식화하겠다라고 또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핵심이 핵 문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를 하면서요. 많은 부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란 측에 있어서 이 핵 야욕 포기가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요. 이 이란 측에 핵 전력이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불허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 부분을 착수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아래에 우리가 기뢰가 매설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전 세계를 갈취하고 있다라고 비난의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미 해군이 직접 이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해상 차단을 넘어서 이 이란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을 옥죄는 데 있다라는 부분,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에너지 구매를 좀 더 촉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에 이 불법적인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 공해상을 지나는 선박들 또한 우리가 추적하고 차단하겠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통행료를 내는 자에게 안전한 통행은 없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고요. 이렇게 미군이 계속 지뢰를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군의 선박에 공격을 하는 이란군 역시 우리가 즉시 사살하겠다라고 또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군사력을 완전히 우리가 괴멸을 했고 또 호메이니 등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장전에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한번 강경 대응을 언급을 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방국 또한 이 호르무즈 봉쇄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언급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파키스탄 지도부에 대한 또 칭찬은 아끼지 않았는데요. 셰바즈 총리와 아심 무니르 원수에게 이런 중간에서 중재국의 이런 이 협상을 도와줬기 때문에 3천만에서 5천만 명의 고귀한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란은 결코 핵 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젯밤에 또 글을 남긴 부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협상 이야기들 챙겨봤고요. 또 이번 주 주요 일정들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골드만삭스 기다리고 있고요. 또 내일은 JP모건, 또 시티그룹, 블랙록 등 다양한 금융주들 실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요하게 보실 실적들은 수요일 날 ASML 기다리고 있고 또 목요일 날에는 TSMC와 넷플릭스 실적 정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준 의사 발표도 윌리엄스 총재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잘 챙겨보시면서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개장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 함께하도록 하시죠. 4월 13일 국내 증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1%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8% 밀린 채 5,7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4% 하방 압력 받아가고 10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2천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홀로 소폭 물량 담아내고 있고 개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900억 원가량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모두 동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모두 하락하는 흐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파란불 짙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1위부터 거의 15위까지 파란불을 짙게 그려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하방 전략 후강의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트렌드 섹터 먼저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하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의 김하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진행됐던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을 앞뒀기 때문이었는데요. 무려 21시간의 세기의 담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종료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섹터들이 주목받았는지 트렌드 섹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섹터 가져왔습니다. 건설과 해운, 방산, 통신장비, 기판입니다. 먼저 건설과 해운부터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새로운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이슈와 영향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국경 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중동 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늘 불안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협상 제안으로 리스크가 완화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마자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바로 이 건설과 해운인데요. 중동은 우리 건설자들에게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동안 전쟁이나 분쟁 때문에 미뤄졌던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중단됐던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기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멈췄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이슈에서 주목할 점은 해상 물류의 정상화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동 쪽이 시끄러우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니까 배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면서 운임이 오르게 되고 물류 비용 부담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불안에 떨던 글로벌 해상 운임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곧 해상 물류 시스템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바로 건설 대장주인 GS건설입니다. GS건설이 5.91% 상승한 37,0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수치입니다. 그동안 건설주들을 짓눌렀던 국내외 불확실성을 뚫고 중동 리스크 완화라는 호재가 가장 먼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업이란 탓에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이 보유한 중동 현지의 탄탄한 네트워크, 그리고 인프라를 복구하는 역량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대우건설 역시 인상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4.07% 상승한 24,000원대에 마감했는데요. 역시나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전통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거점 지역에서 강력한 수주 경쟁력을 증명해온 기업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협상 제안이 공식화되자마자 지연됐던 대규모 토목 사업들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쪽에서는 KSS 해운이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이날 무려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해운주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성장이었습니다.
KSS에어는 가스선이나 특수화물 운송 분야에서 강점이 뚜렷한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물량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중동 리스크라는 거대한 불안이 잠시 걷히게 되면서 건설 기업과 해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산입니다. 최근 이 방산주가 우리 시장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방산 수출 재팟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바로 핀란드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를 무려 9,4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우리 무기 체계의 안정성 그리고 가성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방산주 전반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천궁2에 대해서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K방산, 포를 쏘는 무기뿐만 아니라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겟하는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 체계까지 아주 다양하고 튼튼하게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일정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폴란드 총리의 방한 일정 때문에 추가적인 방산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우리 방산 기업들의 핵심 고객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2차 실행 계약이나 또 더 구체적인 현지 생산에 대한 계획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이벤트까지 맞물리면서 금요일장 방산주가 떠오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LRG 넥스원 3.83% 상승하며 92만 원대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천궁2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실질적인 기업 가치 상승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로템 또한 3.45% 상승하며 21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폴란드와의 추가 협력 기대감이 주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방산 대형주들이 나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3.86% 상승하며 150만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을 인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면서 견고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산과 풍산홀딩스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어갔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 인수 합병 소식이 들리면 선반영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회사가 직접 나눠서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렸으니까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매수세가 한꺼번에 실망 매물로 쏟아져 나온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풍산홀딩스는 같은 지수사는 이런 지배구조 변화 이슈에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4%라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재팟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아쉬움이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신장비 관련주입니다. 최근 들어 다시금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6G 상용화 논의와 AI 데이터 센터에 관한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가 떠들썩한데요. 그런데 이 AI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결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면서 이 통신 장비와 관련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엔 스페이스X의 행보와 관련된 소식도 있었는데요. 스페이스X가 미국에서 다가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곧 위성통신과 같은 차세대 통신망이 우리 생활에 곧 직접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온 것인데요.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를 대량으로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보고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젠승환 CEO의 한마디도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최근 젠슨 황은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통신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언을 했는데요. AI의 연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만의 속도가 느리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데이터 센터 내부 연결을 담당하는 광통신 그리고 고속통신 장비들로 관심이 쏠렸고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증권사들도 통신장비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을 내놓았습니다.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6G 시대의 진입,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통신장비주들이 장기적으로 상승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은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빗셈전자와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두 종목은 장이 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통신장비주들이 이렇게까지 동반 상한가를 가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건 좀처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상승 동력이 강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들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을까요? 두 기업 모두 광통신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곳인데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강조했던 광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이렇게나 커진 것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처리해주는 광통신 케이블 그리고 관련 부품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상한가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섹터 내 다른 종목들에게도 마치 도미노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앞두고 통신망 고도화 작업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그에 따른 수혜가 실질적인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섹터 기판 보겠습니다. 이 기판 섹터는요, 최근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이라는 차세대 소재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플라스틱 기판은 고성능 반도체를 담기에는 열에 약하고 미세화 공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인텔이 유리기판으로 한 차세대 패키징 공정 도입을 아예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유리기판이 단순히 연구실에만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제품에까지 적용되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술력 성과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드디어 미국 공장 완공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유리기판을 생산할 수 있다는 기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성장적으로 확보했다는 의미가 크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전기 목표 주가가 메리츠증권에서 59만 원에서 70만 원대까지 상향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록으로 피로틱스 그리고 기가비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트렌드 섹터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팍스경제TV와 함께 여러분들의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아연이었습니다. 네, 현재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 달러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152%나 증가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요. 현재 양지수 모두 장극 초반보다는 고점을 그래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42% 밀리면서 5,775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1,0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대부분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광통신 관련주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여전히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추세가 좋아진 걸까요? 하락폭 좀 더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또 실시간 대응 전략도 같이 든든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